무심히 인도. 프롤로그. 산티니케탄의 하루. 언젠가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나라, 인도. 하지만 실제로 인도로 떠나기는 쉽지 않다. 물리적인 거리도 그렇지만 가끔씩 접하는 인도에 대한 뉴스들 때문에 인도는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다. 치안이나 위생, 도로 사정과 숙소 등 인도 여행은 꺼려지는 것들이 아주 많다. 나는 아주 여러 번 인도를 여행했다. 국내 여행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에 비하면 신기할 정도다. 살고 있는 제주에서 서울 나들이도 주저하는 나로서는 먼 길이다. 그래서 한 번 가면 거의 한두 달은 지내고 오는 여행을 한다. 아무리 짧아도 한 달이다. 인도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나는 하루에 수백 번씩 인도를 생각한다. 우리 집에는 인도를 떠올리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다. 나는 그저 인도를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끊임없이 가져다 날랐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들이 집을 거의 점령했다. 멀리 인도에서 온 점령군들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의 관리인으로 전락했고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가끔 그들의 나라로 피신을 간다. 요즘 나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에게 발목을 잡혀서 산다. 인도에서 가져온 수많은 자료들이 녀석이라고 하면 녀석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 얼마 전 어떤 친구가 말했다. 인도 신들에게 손해배상을 한번 청구해 보면 어때? 말 되는 이야기다. 인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손해배상을 신에게 청구하면서 신과 인간이 벌이는 법정 싸움이 주제인 인도 영화도 있다. 인도 사람들다운 발상이다. 근데 그러려면 또 인도에 가는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내가 인도에 자주 오가는 것을 듣고 나면 꼭 다음에 나랑 같이 인도에 가고 싶다고 한다. 그때마다 나는 늘 인연이 되면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너무 매정하게 나의 마음을 말할 수 없기에 하는 인사치레에 불과하다. 솔직히 누군가 같이 인도를 여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같이 간 사람도 며칠 만에 실망할지도 모르고 내가 들려준 인도 이야기와 현실이 너무 다르다고 불평을 할 수도 없을 테니 다시 인도에 오나 봐라 라고 결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나는 내 말만 듣고 인도를 가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서 실망하게 하고 싶진 않다. 인도는 지저분하고 치안도 엉성하고 덥고 모기도 많고 위생 개념도 없고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물도 공기도 기후도 다 나쁘다고 말해야 한다. 사실이다. 인도는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느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기는 사람도 많다. 인도는 그런 곳이다. 그저 이야기로 듣는 것이 훨씬 편하고 재미있을 수도 있다. 나의 인도 여행은 그렇게 대단하고 신나고 진기한 세상을 보러 떠나는 여행이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걷고 기차를 타고 새소리를 듣고 익숙한 풍경에 눈길을 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알람도 꺼버리고 시장에 계란을 사러 가고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뒤적이거나 처음 보는 화가의 도록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해질 무렵 걸으러 나가서 공터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기분이 좋아지고 손수레에서 파는 달군 모래로 볶은 핏땅콩, 껍질째 나온 땅콩을 사서 주머니에 넣고 생각나면 하나씩 까먹고 작은 서점에 들러 읽을 줄도 모르는 벵고로 동화책을 펼쳐보기도 한다. 군락을 이룬 한련 꽃들과 초록의 잎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협동조합에 가서 짭짤한 콩과자를 사거나 새로 나온 직물이 없나 둘러보기도 한다. 마음에 드는 천을 끊어서 양장점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곳에서 옷도 맞추고 마치 아는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씩씩하게 걸어서 동네 탐방에도 나선다. 나중에 읽어보면 정말 유치한 글도 쓰고 앞집 꼬마한테 벵고로 단어도 몇 개씩 배운다. 아니, 몇 번을 반복해야 하는겨 라고 말하는 앞집 꼬마의 눈빛이 너무 귀여워서 즐겁다. 학교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전시회도 찾아가고 우연히 친구를 만나면 길에 서서 한참 동안 별 볼 일 없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눈다. 라즈니 간다 꽃을 사러 30분 이상 걸어가서 겨우 한 줄기를 사오고 새벽 시장에 신선한 토마토와 강낭콩을 사러 갔다가 별별 야채를 다 사온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며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도 한다. 큰 나무 아래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좋아한다. 목적지 없이 모르는 길을 따라 걷다가 동네 개들의 텃세에 못 이겨 돌아서 오기도 한다. 해질 무렵 시골 여인이 작은 도시락 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나도 집으로 돌아온다.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던 어둠이 금세 몰려오면 몇 개 안 되는 가로등이 켜진다.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이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간다. 그리고 산티니케탄으로 떠나기 전날 밤 하는 중요한 일 한 가지도 있다. 바로 유서 쓰기다. 그 일은 꼭 떠나기 전날 밤에 한다. 그 전에는 시간이 많아도 쓰지 않는다. 떠나기 전날 밤이라야만 분위기가 무르익기 때문이다. 평상시라면 할 수 없는 낯간지러운 말도 서슴없이 쓸 수 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내가 잘못한 일은 다 용서해 달라고 한다. 또 내가 받기만 하고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 이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 생이든 언제든 꼭 갚겠다는 말도 남긴다. 그래서 나는 늘 공짜가 무섭다. 거저 주어지는 것을 되도록이면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작년에 써둔 것을 매년 새로 읽어보다 보고 다시 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지만 고마워해야 할 일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없어진 이후의 일들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글을 쓰면서 느끼는 비장한 각오는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하지만 정작 내가 오랫동안 수집한 나의 분신들에 관한 결정은 가족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 아니, 아예 그 이야기는 쓰지 않는다. 가족들에게는 어려운 결정일 거라는 걸 알지만 모른 채 넘어간다.
한 가지 정도는 골칫거리를 남겨야만 나를 잃은 섭섭함이 조금은 덜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떠나는 날 아침에 보관 장소를 사진 찍어서 조카에게 보내버리면 된다.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헐렁한 유서를 남기고 인도로 떠난다. 남들이 모르면 나만의 의식이다. 인도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고생이 눈앞에 펼쳐진다. 캘커타의 먼지 구덩이 속을 뚫고 전진해 가야 하며 지저분한 기차역에서 한두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매일 손빨래를 해야 하고 매일 밤 모기장을 쳐야 하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아침에는 새소리에 일찍 깨어나야 하고 동네 개들에게 안 무서운 척 레이저를 쏘는 연습도 해야 하고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고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부엌에서 만들어진 음식도 맛있게 먹고 돌아눕기조차 힘든 좁은 나무 침대에서 자야 한다.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딱 맞다. 그래도 나는 몇 년 전부터 거의 매년 겨울 인도에 간다. 정확히 말하면 산티니케탄에 간다. 분위기 좋은 찻집 하나 없어도 흙먼지 날리는 그곳이 좋다. 한 번 입은 바지는 두 번 입을 수 없다. 흙먼지 때문이다. 그래도 좋다. 매일같이 바지를 빨아서 너는 것도 즐겁다. 빨랫줄에 빨래를 널고 나면 왠지 흐뭇하다. 마치 설치 미술 작품을 완성하고 난 것처럼 야릇한 만족감이 느껴진다. 힘들여 헹구지 않기 위해 비누칠은 먼지가 묻은 바짓단 부분만 하는 둥 마는 둥 한다. 거의 몇 번 물에 담갔다 뺐다 하는 나만의 빨래 방식이다. 매일 해야 하기에 대충 해야만 피곤이 덜하다. 아예 가루 세탁세는 쓸 생각도 없다. 그랬다가는 아마 거품 때문에 수십 번은 헹궈야 할 것이다. 비누로 빨면 약간 덜 헹궈져 비누 냄새가 조금 남아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저 매일같이 빨아서 흙먼지 없는 꼬들꼬들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 햇볕이 어찌나 강렬한지 서너 시간이면 다 마른다. 잘 마른 빨래의 까슬까슬한 촉감은 세탁기로 빤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이런 자질구레한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좋다. 근사하고 폼나는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남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 보이는 일이 즐겁다. 그래서 즐기는데 드는 비용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곳의 어떤 길은 나의 발자국 소리를 기억해 준다. 내가 그곳의 흙냄새를 기억하는 것처럼. 물론 인도에 갈 때마다 한 가지는 하자고 생각한다. 한 번은 산티니케탄의 미술가들을 위한 원고를 쓰기 위해 여러 명의 예술가들을 인터뷰하며 다녔다. 또 한 번은 산티니케탄의 건물을 사진 찍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벽화나 조각 작품에 관한 원고도 좀 썼다. 저번에는 인도에서 만난 사람들에 관한 글도 썼다. 한국에 돌아와서 그 글을 읽으면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어 제대로 고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핑계를 대며 나는 다시 산티니케탄으로 간다.